경과 규정이 없으면 뭐로 하냐? 그 법이 변경된 동기로 한다. 정책 변화였을 때는 1조 1항 초급표를 인정해서 처벌한다. 반성적에서는 1조 2항을 해서 처벌 안 한다. 여가 이제 방금 배웠던 큰 틀이었다면 제2조입니다. 2조. 향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장소적인데 2조가 여가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내에서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이것이 이제 제2조 속지주의 국내법 정기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고요. 하나만 알면 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했다는 말은 영역 내에서 범죄를 실행을 착수했던 중간 결과가 발생했던 최종 결과가 발생했던 어느 하나라도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한 것이면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속지주의입니다. 됐죠? 그리고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처벌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법에 의하면 범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나라 형법에.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 위반되면 처벌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뭘 물어보냐면 국가보안법을 물어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어차피 반국가단체 북한이랑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이제 탈출죄란 범죄, 우리나라에 탈출죄란 범죄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고 북한으로 가면 탈출죄란 범죄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미국 놈이 간 것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놈이 가는 것은. 그런데 그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휴전선 넘어 올라가죠. 그때는 뭐가 돼? 국가보안법을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위반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조입니다. 이건 속인주의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 영역 외입니다. 외에서 대한민국 영역 밖입니다. 죄를 범한 내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합니다. 영역 외입니다. 다른 나라법 관계없어요. 자, 한국인이 대한민국 내 미국 문화원에서 집단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문화원이 치해법권 지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나라 사람이 범죄했죠? 우리나라 형법을 처벌하고요.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 카지노에서, 카지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을 하면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외국 가서 도박하죠? 그 나라 법상은 죄가 아니야. 마카오 가서 도박하면.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그걸 뭐라 그래?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틀리면 안 되는데 3번을 별표로 합니다. 요게 시험에 나오면 틀릴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요게 바로 19문제 중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봐봐. 3번하고 주의 이걸 둘 같이 묶어서 해야 돼요. 똑같은 건데 우리나라 안마사법이란 법이 있어요. 거기는 안마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처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은 맹인들만 줍니다. 맹인들만 줘요. 또 하나 주의하에 우리나라의 의료법에는 면허 없는 사람이 의료 활동을 하면 뭐가 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어디에 몇 조야? 2조입니다. 대한민국 영역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안마행위에서 돈을 받았어요. 의사 면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 형법 처벌되죠, 지금 현재. 이걸 처벌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처벌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그 세계 각국 의료협회나 우리나라 의학협회에서 이 법을, 이걸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의대생들은 뭐가 없어? 의사 면허가 없습니다. 그럼 의대생들은 봉사활동 혼자 못 갑니다. 가면은 뭐가 잘못하면 뭐가 처벌될 수 있어? 의료법을 배워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의인설 교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 자격하고 의대생들은 옆에서 뭐만 하는 거야? 보조만 하는 건데 만일에 주사 놔버리면 뭐 한다? 처벌이 됩니다. 그럼 막 후진국 가서 의사가 계속 주사 놔야 되잖아. 그래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새로 나온 거예요. 변경된 게 아니라. 괜찮다는 겁니다. 이 의료법, 면허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처벌한 것은 국내에서만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면허 없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의료법은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일에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필리핀에 가서 안마를 하고 돈을 받더라도 우리나라 안마사법으로 처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안마사법은 우리나라 맹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맹인들을. 필리핀 맹인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당연히 책이 없습니다. 역대 한 번도 나오지. 왜? 바로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면 이제 처음 본 사람은 움찔하는 거죠. 이게 뭐야? 처벌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와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조입니다. 사조는 선적주의라고 합니다. 사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영역 외입니다.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우리나라 선박입니다.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입니다. 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름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과거는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 경찰님 이름 문제 있었다고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공항에서 우리나라 대한항공기 내에서 미국인이 영국인을 칼로 찔렀어요. 미국이 영국인을. 자, 우리나라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 몇 조야? 4조로. 그런데 비행기 내가 아니라 공항 내에서 찔렀어요. 우리나라 형법 적용 못합니다. 왜? 우리나라 비행기 내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가 배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부산 선적 아리랑호에서, 아리랑호, 우리나라 배입니다. 미국인이 중국인을 칼로 찔렀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형법은 제4조에 의해서 처벌한다. 틀려 맞아? 틀렸습니다. 왜? 4조는 우리나라 영역 밖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부산이니까 어디죠? 영역 내입니다. 2조입니다. 2조. 이런 문제. 당연히 판례 아닙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움찔하게 틀린데, 그래서 이 장소적 적용 범위는요, 판례는 몇 개 안 되니까, 내가 지금 2019년 문제뿐만 아니라 책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함정 문제가 많아요. 2조 장소적 범위는. 그 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5조, 6조입니다. 5조. 외국인 국외법인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입니다. 그리고 일정 범죄인데 이 범죄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을 처벌하는데
이 범죄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5조에 적용되는 범죄를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건 암기할 필요 없고요. 국기도 암기할 필요 없고 통화에 관한 죄입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해 놓은 겁니다. 이 통화에 관한 죄는요. 우리나라에 총 3개 있습니다. 통화죄가. 우리나라 돈을 내국 통화라고 했죠. 내국 돈은. 내국 통용 통화 위조 변조죄. 외국 돈은 뭐라 그래? 외국 통용 통화라고 했죠. 위조 변조죄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국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은 돈은 아닌데 돈처럼 사용되는 건데요. 이런 건 현재는 없습니다. 막 과거 전쟁 때 있었어요. 그럼 뭐가 없냐면 외국에는 좀 유통되는 외국 통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데 외국 유통은 뭐냐 그러면 예전에 루스벨트라는 사람이 미국에 공항 왔을 때 자기 나라 돈을 10만 달러짜리를 만들었어요. 10만 달러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장이 얼마면 1억짜리입니다. 이거를 만들었어요, 루스벨트가. 이걸 만들어서 풀어놨더니 다 이게 뭐로 사용되는 거야? 뇌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5만원권이 거의 뇌물로 사용됩니다. 예전에 뇌물을 주려면 10,000원짜리 주려면요. 뇌물은 현금 줘야 되잖아요. 수표를 안 줍니다. 그럼 현금으로 주니까 뭐가 돼? 사과 박스 있잖아요. 요거에 한 박스 들어갑니다. 2억이면. 맞잖아요. 2억이면 한 200개 들어가야 2억 되니까. 지금은 바카스 있잖아요. 여기 하나면 1억 들어간답니다. 5만원짜리 두 뭉탱이면 1,000만원입니다. 5만원짜리 20개면 뭐죠? 1억입니다. 1억. 차곡차곡 세금 넣어버리면 한 번, 정도밖에 안 돼. 20개 해봤자고. 뇌물로 사용됩니다. 5만원짜리가. 그래서 미국에서 10만 달러짜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100달러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양 돈이 나온 거니까 지금도 돈 많은 재벌들 사이는 마다 이것이 기념품처럼 사용됩니다. 이걸 뭐라 그래? 외국 유통, 외국 통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인이 자고 이따 문제는 있겠지만은 미국 놈이 미국에서 100달러를 있어요. 미국 놈이 미국에서 뭐야? 100달러 있어요. 100달러. 그럼 뭐겠죠? 외국 통용, 외국 통화죠. 100달러가 미국 돈이니까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을 합니다. 5조가 다시 한번 5조 범죄가 제일 먼저 뭐다? 통화. 우리나라 돈. 우리나라 돈은 뭐라 그래? 통용. 우리는 내국 통용. 외국 돈은 뭐라 불러? 외국 통용. 외국 통용. 내국 유통 뭐라 되고. 그러니까 미국 놈이 미국에서 100달러를 위조한 거야. 100달러를.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야. 그러더라도 5조가 적용됩니다. 왜? 외국 통용? 외국 통화니까.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미국 놈이 미국에서 10만 달러를 10만 달러. 우리나라 형법 적용 안 합니다. 왜? 10만 달러는 미국의 통용이 아니라 뭐냐? 유통되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왜 알아야 됩니다. 왜? 시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내가 미국 돈 어떻게 합니까? 그거야. 시험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5호입니다. 유가증권, 어음수표, 우표, 그 다음에 6호만 주시면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인장입니다. 그래서 이 5,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할 건 이겁니다. 통화. 통화는 외국 돈, 우리나라 돈인데 유통은 아니다. 외국 유통,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우표 인지하고 공문서. 이 3개만 암기하란 말이에요. 나머지 거는 읽어만 놓으세요. 나머지 거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본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일본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미화 100달러를 위조했습니다. 미화. 그럼 뭐죠? 외국에서 외국인이 외국 돈을 위조했죠?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물론 쫓아가 처벌한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 오면 처벌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인이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10만 달러를 위조하고 우리나라 도주했을 때 우리 형법 제5조로 뭐 할 수가 없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경찰직 문제예요. 그런데가 이제 어디냐면 과거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지금 사법시험 안 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달러는 통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에 불과하죠.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얘가 이제 사용하고 다닌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위조 문서를 사용한 거를 위조 문서 사용죄란 범죄입니다. 행사죄란 범죄인데 어디서 행사했어? 국내에서. 그럼 뭐로는 처벌할 수 있어? 행사죄로 처벌합니다.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합니다. 이건 사법시험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요놈이 위조한 것 자체는 처벌을 못합니다. 왜? 위조한 것 자체가 어디서 위조했어요, 이 자식이? 미국서 했잖아요. 우리나라 형법 관계없어. 근데 요놈이 위조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사용을 하게 되면 위조문서 사용죄잖아요. 어디 사용했다고? 국내에서. 몇 조야? 국내에 사용했으니까 2조란 말이야. 2조. 우리나라에서 위조문서 사용하면 우리나라 형법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처벌합니다. 이건 사법시험 문제인데 말아놓고 3번입니다. 내가 3번 시험에 옛날이니까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작년에 나와버렸어. 금년인가 경찰직에. 내가 안 나온다 했어. 3번이. 너무 오래된 문제지 않냐 그랬어. 왜? 그동안 안 나왔거든. 한 10년 동안. 독일인 갑이 독일에서입니다. 북한 지령을 받아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그런데 5조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에 한국에 했으면 몇 조야? 속지주입니다. 이때는 처벌해요. 5조.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건 뭐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근데 기어나와 버렸습니다. 네 번째야 뭐 미국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미국 100달러 유죄에서 당연히 처벌할 거고 6조입니다. 6조가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대한민국 영역에서입니다. 영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5조 이외입니다. 5조 이외의 범죄입니다. 5조 이외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 외국인을 처벌합니다. 5조 이외인데 그럼 5조와 뭔 차이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5조는 무조건 처벌하는데 6조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 나라 형법입니다. 6조 단서가 단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을 면제할 경우는 예외를 한다서 그 나라 법으로 처벌 안 되면 처벌 안 합니다. 과거 이 문제가 이제 간통죄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간통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태국에 가서 만일에 요즘에 그 한국 유부남들 태국 많이 가죠. 내 사촌 형도 쉽게 적금 모아갖고 베트남 놀러 갔다. 자기 친구들이랑 뭐하러 가냐 하니까 간통하러 가는 거야. 간통으로. 그러면 그 내 사촌 형에는 몇 조가 적용됩니까? 여기서 3조가 적용됩니다. 간통죄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과거에 처벌됩니다. 그러면 태국이나 베트남 여성은 6조에 해당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의 법을 침해했으니까. 그런데 태국이나 베트남은 간통죄가 없죠. 그래서 처벌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별 의미가 왜냐면 형법이 평준화돼 가지고 우리나라에만 특별히 처벌한 것은 국가보안법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처벌한 것은. 그래서 6조는 조문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과거 간통죄 있을 때는 많이 나왔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보자고. 예를 한번 봅니다.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를 인장을 위조를 했습니다. 도장을. 자, 그러면 주식회사 인장이니까 여기는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죠. 이는 도장을 인이라고 합니다. 인장. 그럼 이 사람한테는 몇 조가 적용돼? 5조는 공인장입니다. 공인도장. 6조가 적용됩니다. 그럼 처벌할 수 있냐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주식회사라는 겁니다. 그럼 6조 5조는 뭐야?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국민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인이 중국에서 중국인에게 한국 여행상품을 판매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문화관광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랬을 때 적용할 수 있냐? 문화관광법이니까 몇 조? 제6조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어? 피해자가 누굽니까? 중국인입니다. 처벌 안 합니다. 최근에 3범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인 갑이 미국에서입니다. 재미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제출할 목적으로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발급했습니다. 여러분, 저 허위 진단서는 사문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서류를 가지고 대학교 입학하면 유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국립대학교가 아니니까. 자, 봅시다. 미국에서 미국인이 누구를 침해했죠? 미국 대학교의 법익을 침해한 겁니다. 맞죠? 한국 국민이나 한국에 대해서 법익을 침해한 적이 없죠? 우리나라 형법 적용 안 합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중국이죠,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권 발급 신청서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개인이 작성한 거죠. 신청서니까. 공문서, 사문서는 나중에 하겠지만 뭐로 구별하냐면 그 명의자, 그 문서를 그 명의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인이면 사문서, 공무원이면 공문서입니다, 이게. 그럼 여권 발급 신청서에 신청한 사람은 누구죠? 개인이죠. 그건 사문서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됐냐? 이게 6조가 적용되면 뭐가 돼요?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여권 발급 신청서의 명의는 누구냐면 외국인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 왜 여권이 필요합니까? 그냥 기어 들어오면 되지. 그래서 피해자 명의인 누구다?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6조가 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데 2조를 보게 되면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했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거죠. 대한민국 영사관 내가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건 수성 물어봐, 이 판례를. 대한민국 국경 영사관이 우리나라 영토라 본다면 영사관이 몇 조예요? 2조입니다. 그럼 처벌합니다. 대한민국 영사관이 중국 영토면 몇 조예요? 6조입니다. 북경 영사관이 처벌 못합니다. 이게 쟁점인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 북경, 우리나라 영사관이 우리나라 영토냐 아니면 뭐다? 중국 영토냐 하는 겁니다. 이건 수성법수도 물어봅니다. 어느 나라 영토로 봤다 판례가? 중국 영토로 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6조가 적용됩니다. 처벌 못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최근에 7조가 문제가 됩니다. 7조. 7조입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요 강도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에 처벌하겠죠. 강도죄로. 맞죠? 징역 5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미국 법이고 우리나라 형법이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조가? 3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처벌합니다. 두 번 처벌받습니다. 이건 이중처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중처벌은요, 우리나라 동일 범죄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 처벌하지 마라. 그 이중처벌 범죄예요. 외국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두 번 처벌했었습니다. 그런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이미 미국에서 한번 지적 살았잖아. 또 처벌하잖아. 그래서 7조를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뭐라 만들었는가?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형이 뭐한다? 집행된 사람입니다. 이 집행,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 형에다가 산입을 합니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한다입니다. 한다입니다. 됐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이제 그 텔레비전에 몇 번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동업자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받는 동안에 이제 그 교도소에 구치소에 있겠죠. 여기를 미결 구금이라고 합니다. 미결.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구금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5년 동안 재판을 받았는가 봐요. 필리핀 구치소 내에서. 그래서 필리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국내로 왔습니다. 아직 남아있죠. 우리나라 무슨 주의? 속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때렸어요. 그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 나 필리핀에서 5년 살았지 않는 겁니다. 5년 까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5년을 까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판례가 7조는 형이 집행이 된 경우를 말하죠. 너는 필리핀에 집행된 게 아니고 미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시 구금돼 있었죠. 이건 집행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7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왜? 7조는 분명히 형이 뭐한다? 집행은 형이 확정돼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구치소에서 뭐야? 아직 미결,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미결 구금인 집행이 아니라는 거죠. 요거 어마어마하게 힘이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되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 지웠는 데 있네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현재 판례에 의해서 7조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996조 세계주의입니다. 세계주의.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주의가 하나 있는데 그 약식, 모든 범죄가 아닙니다. 유인, 매매, 뭐 이런 범죄가 세계주의입니다. 이걸 이번에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인데 어떤 범죄냐? 약취, 유인, 인신, 매매, 장기, 적출 이런 겁니다. 무조건 우리나라 형법을 처벌해버립니다.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예전에 그 우리 TV 보니까 중국에서 그 큰어머니가 조카 잡아가지고 장기시겠다면 강제로 우리나라 형법으로 뭐 한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몇 조를 적용해서 296조를 적용합니다. 알았죠? 이거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세계주의. 그리고 이제 형법 총칙은 다른 법에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단 법령에 특별한 게 있으면 예외를 한다. 자, 문제 봅니다. 형법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외국인 갑이 대한민국 영역 외입니다. 영역 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몇 조입니까? 6조입니다.
요거 한번 요거 적어 놓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렇게. 그래야만 줄여서라도, 그래야만 안 헷갈려요.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고, 한국인 을이 외국에서 미결 구금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7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7조는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한테요. 집행. 2번이 틀렸고요. 한국인 병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은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은 3조죠. 3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하면 무조건 처벌해버린다. 그 나라법 관계없이 적용되고. 4번. 외국인 정이 외국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 자, 명의자가 청장이니까 운전면허 좀 공문서입니다. 그럼 몇 조입니까? 5조입니다. 무조건 처벌합니다. 그날에 관계없어요. 2번.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1번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죄란 범죄가 있습니다. 이건 행위가 어디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알선 행위가. 그럼 뭐 한다? 우리나라 형법 2조입니다. 무조건 형법 처벌해버립니다. 2번.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가 일부가 집행된 사람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선고한 형에 산입한다. 7조고. 3번. 미국인 갑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 미성년자를 약취인했으면 세계주의 약취인죄 우리 형법 적용하고. 포괄일죄입니다. 포괄일죄. 자,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에 대해서 새로 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개정했으면 무조건 언시법이야? 행시가 신법이죠. 개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포괄일죄를 신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법과 신법에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포괄일죄를 범죄 신설한 겁니다. 맞죠? 신설. 그러니까 구법과 신법에 걸쳐져 있는 게 아니라 구법에는 범죄가 아닌데 새로 신법을 신설한 거라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범죄 신설한 거죠.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뭐 할 수가 없어? 소급표 금지 적용 못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문제예요. 보통 포괄일죄는 뭐가 나온다? 구법과 신법에 걸쳐진 거가 나왔는데 살짝 틀어버린 게 걸쳐진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구법에는 범죄가 아닌데 이번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었어요. 과거는 없던 행위인데 이게 뭐냐면 경찰직은 안 나온 이 경찰 이렇게 나온 거야. 경찰직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냐면 상해죄에서 많이 나와요. 상습 상해죄란 아니면 특수 상해죄란 범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범죄를 소급시킬 수가 있는가? 당연히 안 됩니다. 상습 특수상해죄를 포괄일죄인데 이건데 하여튼 요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법률 이념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법이 개폐됐습니다. 주구표에서. 자, 이념 변경이 아니라 뭡니까? 사정 변천이죠. 정책 변화죠. 1조 2항이 아니라 매당 1조 1항. 추구표 인정하죠. 처벌합니다. 작년 4월 경찰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거. 총칙은 다른 법에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법에 특별한 규정 또는 예외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 조세범 처벌법이니까 뭐예요? 실질적인 형법이죠. 처벌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그 조세범 처벌의 총칙은 어느 법이 총칙이 돼? 형법 총칙이 그 법의 총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 제14조가 뭐라 되어 있냐면 형법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은 14세 미만자는 처벌 안 하거든. 조세범은 이 14세 미만자를 처벌 안 한다는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세범
조세처벌법을 위반하게 되면 2살짜리가 위반해 그 2살짜리 뭐 한다? 처벌합니다.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건 소송법 시간에 배우자고요. 소송법 때 그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형법 총칙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말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2번 확정후입니다. 범 3조죠. 행위가 구성할 때는 형 집행면제고 3번 외국에서 미결 구금됐다가 무죄 판결받은 사람은 7조 형 집행된 사람 아니죠. 3번 틀렸어요. 4번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습니다. 신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는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가 없죠. 범죄가 신설된 거잖아요. 정정과 같이 뭐한다? 특수폭행치상죄로 처벌. 이 특수폭행치상죄가 상해죄로 처벌하거든요. 상해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특수상해죄로 처벌 못합니다. 왜? 신설됐잖아. 신설. 처벌 못한다. 소급표 금지. 그 다음에 작년 8월 경찰 문제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 가장 최근 신법이 아니라 뭐야? 가장 경한 법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죄를 지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서는 집행된 행위 전부나 일부를 뭐한다? 본형에 선고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 사람 외국인이죠. 맞죠?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이거 소송법서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몇 조입니까? 6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유일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뭘 범했어? 사기죄를 범한 겁니다. 6조입니다. 그럼 6조가 적용되는데 이 6조에 의해서 이 사람 우리나라 사기죄로 처벌하려면 그 뭡니까? 뉴질랜드에서 이게 사기죄로 형이 면제돼서는 안 되죠? 그 말입니다. 처벌돼서는 안 되고 형법은 세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5번 이번 금년도 1차 경찰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랬어요. 적절한 게 기억입니다. 7조 외국에서 집행이란 실제로 뭐다? 형이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미결된 건 아니다.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2번이 니은입니다. 쭉 나오다가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는 아까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북경 그 영사관에서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형법 몇 조가 적용돼? 6조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피해자가 아니죠. 처벌 못합니다. 니은도 맞고. 독일인이 독일에서 이건 내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건데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5조 아니죠. 그리고 6조 우리나라 그 6조에 해당되는데 6조 단서 독일에서는 뭐가 없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그래서 6조 단서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을 못합니다. 단서에서 니을입니다. 외국입니다. 니을에서 미결 구금된 경우는 우리 형 집행된 경우가 아니죠. 7조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2차 경찰에는 안 나왔네요. 이게 여러분이 책의 문제를 보게 되면 거의 나오는데 2차는 안 나와요. 내년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번 7급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1번이에요. 자, 미결 구금된 사람은 집행에 포함 안 되죠.
2번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상 공문서를 범했습니다. 5조입니다. 공문서니까. 맞죠? 6조 단서가 관계없죠. 6단서가 뭐였습니까? 행위지 법이 뭐 이거 나오잖아요. 다만 이건 6조 단서 문제죠. 공문서 위조는 6조가 아니라 몇 조죠? 5조입니다. 5조. 사문서 위조가 6조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또 나왔네. 아까 변호사 문제 있었죠? 금년 초에.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를 구속요건을 신설하여 포괄일죄 처벌 대상으로 만든 경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새로운 범죄를 만든 경우 과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틀리잖아. 슬그머니 뭐를 말해서 쓰는 거야? 포괄일죄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냥 포괄일죄도 죄야. 그래서 소급표 인정할 수가 없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나중에 이제 형법 시간에 배우는, 형법 시간인데, 헌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나 형벌에 대해서 또는 불합치 결정이라고 그때까지 법을 개정 안 하면 무죄 판결합니다. 무죄 판결을 한다. 그 다음에 조금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범죄란 뭐냐부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얼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1차적으로 법을 위반해야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구속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어떤 행위가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뭐가 있어야 된다?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범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 위법성이 반사회적인 거란 말이에요. 모든 범죄는 반사회적입니다. 반사회적이 아니면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사회적인 모든 것이 뭐는 아니다? 범죄는 아닙니다. 아무리 반사회적인 거라도 뭐가 없으면 구속요건, 법이 없으면 범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소위 말 정치가들 반사회적 행위 해놓고 뭐가 아니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거야. 범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법을 위반했지만 그 행위가 반사회적이 아니면 역시 뭐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니까 범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범죄는 반드시 뭐다? 반사회적 행위야.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가 다 범죄가 아니란 말은 위법성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범죄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말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 다음입니다. 요거 이제 유죄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이 있죠. 형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처벌 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처벌 조건은 범죄 성립 요건이 아니라 무슨 요건이다? 형벌을 위한 조건을 뭐라 그래? 처벌 조건 그럽니다. 이것이 범죄 성립 조건이고 여기를 뭐라 그래? 처벌 조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처벌 조건은 각 법에 다 있어요. 그런데 총칙에는 보통 두 개를 설명한대요. 나중에 이제 11월 달 첫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12월 달에. 친족 상도례가 있고요. 사전 수뢰죄라는 범죄가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다른 건 안 물어봅니다. 어째 두 개만 물어봐요. 친족 상도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친족 간에 뭐 혈족 부재잖아. 이렇게 친족 간에 재산 범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뭐 절도, 사기, 공갈 이런 게 있을 때는 범죄는 성립해요.
법에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는. 예?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걸 훔치면 절도죄 성립합니다. 사기치면 사기죄 성립해요. 그런데 328조가 형벌을 뭐한다고? 면제한다는 겁니다. 유죄지만은 뭐한다? 형벌을 면제한다. 이걸 뭐라 그래?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갖고 물어보냐면 다음 주에 뭐를 배울 거냐면 요 범죄 사실이죠. 그러면 이 범죄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뭐라 그래? 고의라고 합니다. 고의. 범죄는 일단 사실 인식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식을 못하면 처벌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8개만 처벌하는데 그럼 다 해보고. 그러면 자 인식이 들어가면 여가 뭐가 나오냐면 인식에 따라서 항상 뭐가 나와? 착오라는 게 나옵니다. 왜? 내가 인식한 것과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걸 착오라는. 그래서 이 인식과 착오는 뭐에 관한 문제야? 범죄 사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를 시험에 내냐? 경찰직에. 친족 상으로서 친족은 이렇게 냅니다. 인식 대상 아니죠. 왜? 범죄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가 대상이 아니다? 착오 대상이 아니죠. 이게 가장 쉬운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여기 쉬운 문제예요. 이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갑은 아버지 재물인 줄 알고 훔쳤는데 아버지 친구 겁니다. 인식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착오가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 것인 줄 인식하고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친구 거란 말이에요. 이 경우 착오가 적용되는가 그러면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아버지 것이든 아버지 친구 것이든 타인의 재물을 인식한다는 인식은 했죠.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아버지 것이면 형을 면제하고 아버지 것이 아니면 처벌하죠. 친족에 대한 문제죠. 요거를 착오한 거잖아요, 얘가. 이건 착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그냥 절도죄로 처벌합니다. 요게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경찰직 문제고, 아까 했던 뭐 경감부나 검찰 7급은 요건 너무 쉽잖아요. 9급에서는 여기를 많이 내고 7급에서는 여기를 많이 냅니다. 사전수립죄를. 7급에서는. 자, 여기는 129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번, 2번은 내가 여러분 구별해 놓고 1번이 뭐고 1항, 2항 아닙니다. 1번, 2번 내가 붙여놓은 거예요. 공무원 중개인 될 자가 아직 공무원 아닙니다. 담당할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요걸 사전수뢰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될 자가 뇌물 받으면 뭐가 돼? 사전수뢰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개인 된 때 처벌합니다. 3년 이하 징역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 129조는 조문회가 범죄 성립과 처벌 조건이 함께 규정되는 조문입니다. 이게 특이하게. 그래서 이걸 이제 시험에 내버린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범죄 성립이고 어디까지가 처벌 조건인가를 7급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해놨던 1번이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공무원 될 자가 직무에 관해서 청탁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이 뭐야? 범죄 사실이고요. 공무원 중개인 된 때가 뭐다? 처벌 조건입니다. 아, 경찰직 한번 나왔네요. 한 20년 전인가. 딱 줘놓고 다음 주 인식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뭐다? 공무원 중개인 된 때입니다. 이건 처벌 조건이에요. 또는 공무원이나 중개인 된 때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벌합니다. 왜?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처벌 조건이 인식 대상이 아니거든. 자신이 공무원이나 중개인 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벌합니다. 왜? 처벌 조건은 뭐가 아니니까? 인식 대상이 아니니까.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거냐면 범죄 주체 종류까지 할 수 있나? 좀 멀어 가는데? 여기까지 할까? 그래요. 여기까지 하려합니다. 범죄 종류는요, 좀 해야 될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형법정지 적용범인데, 죄형법정지는 약간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운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왜? 출제한 자식이 많다? 진짜 틀리게 하려고 마음먹고 틀리게 내버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형법정지는 일단 아까 판례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조심해라 체크한 것만 좀 신경 쓰고 다 하면 좋지만은 하지만 적용 범위는 완벽하게 해놔야 됩니다. 적용 범위는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뭐 내가 했잖아 아까 10년에 한 번 나와. 10년에 한 번. 틀리면 끝이야. 틀리면 만회가 안 돼. 다음에 맞이가 안 돼. 됐죠? 이렇게 하고요. 범죄 종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수고하셨습니다.